예, 지금 여야 대표가요, 동병상련을 겪고 있는 듯합니다. 당내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1인 1표제가 중앙위에서 부결된 민주당으로 먼저 가보시죠. 제적 중앙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셨기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를 뽑아주신 당원들께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투표율 저조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석이 되고, 해석의 영역이니까요. 그거를 그렇게 바로 연결하는 것은 그 적절치 않다. 예, 송영호 대변인. 당무위에서 통과됐던 1인 1표제가 중앙위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부결됐습니다. 596명 가운데 373명이 투표했는데 찬성 271, 반대 102로 부결이 됐습니다. 자, 이것이 정청래 리더십 타격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보여지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정청래 대표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적 불신임입니다. 대한민국이 의원 내각제 국가였다면 총리가 물러날 만한 사안의 일이에요. 그만큼 당에서 정치적으로 레드카드를 꺼내든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결의 배경은 두 가지로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지금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권력투쟁은 국정 운영의 노선, 철학, 정책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당대표의 당이 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대통령의 당으로 남아있어야 하는가에 관한 철저한 권력 다툼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정청래 대표의 당으로 만드는 것을 용인해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정서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정청래 대표는 당대표 연임 도전을 부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다음에 당대표 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정가의 지배적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스스로 룰을 바꾸는 것은 정치의 상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축구도 농구도 야구도 선수로 뛸 사람이 직접 라인 그려놓고 들어가서 뛰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식에 반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민주당 중앙위원들이 도저히 찬동해 줄 수가 없었던 것이고, 결국 이 두 가지가 부결로 나타난 것인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정청래 대표를 반대하는 분들도 반대 의사표시와 그 힘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스스로 그 계기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 부결로 인한 내상은 상당히 오래 갈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예, 정청래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저 금관 사진 뒤에 섰다가 찍힌 저 사진 때문에 한번 곤혹을 치른 적이 있죠. 뭐 대통령을 우습게 하는 행위냐, 왕노릇하고 싶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1인 1표제가 또 부결되면서 또 다른 리더십에 타격을 입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보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62%가 잘하고 있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43%의 지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의 지지도가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다면 정청래 대표에 대한 힘이 더 실리겠죠. 하지만 정권 초반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외교 성과가 있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20%포인트 높게 나타나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에게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렇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 발언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죠. 원조 친윤이라고 했던 윤한홍 의원의 입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도 국민들 마음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사실상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우리가 계엄을 사과하고 윤 대통령과 절연하는 것을 제일 지방선거 이겨서 대한민국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원조 친윤, 윤핵관으로 불렸던 윤한홍 의원의 입에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다. 배신자 소리 들어도 윤 전 대통령 골수 지지층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직격이 나왔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또
강성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윤하원 배신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현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당원 게시판도 사과한 의원들 오히려 왜 사과를 하느냐라고 질타를 당원들로부터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인데 장동혁 대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유일한 기회일 수 있었던 본인의 취임 100일 그리고 계엄이 1년 되는 날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이 어떻게 보면 걷어찼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치적 모멘텀에 좀 자연스럽게 국민들께 사죄드릴 기회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굉장히 이 기시감을 보이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계엄이었다. 어쩔 수 없는 계엄이라는 거는요. 정당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몰렸던 선택지를 선택한 게 어떻게 잘못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부분이 의회 폭거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국민 눈높이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하지만 국민의힘의 당원들께는 소구하는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만 가는데 이러면 지방선거에 나오는 채비하고 있는 주자들 서울시장 후보군, 부산시장 후보군 다른 이런 후보자들까지 이 부분을 용인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이 정말 주요한 계기를 이번 주에 또 한 번 놓쳤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야 대표가 동병상련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위기를 두 정청래 대표, 장동혁 대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